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 공습의 전과가 나왔어요. 이란은 우리는 공습받은 적 없다. 드론 몇 개 날아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위성 사진에 이스라엘이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습한 무기체계가 F-35 스텔스기가 아니고 F-16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란의 방공망은 어떤 지경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드디어 라파, 이 가자지구 제일 남쪽에 지금 몰려있는 그 라파죠. 라파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향한 마지막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이 부하들이죠. 방산 개통, 완전히 그것도 육해공 통틀어서 지금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는 투어에 나섰는데 어떤 무기들을 얼마나 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내비쳤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진입작전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발언을 하며 하마스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한 하마스에 대해 고강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조치는 며칠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4월 2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6월절을 앞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라며 그들은 극단적인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우리 안의 분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며칠 안에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이것만이 인질 구출과 승리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카타르 도하 대학원 모하메드 엘마스리 교수를 인용해서 이스라엘군이 오랫동안 예고해온 라파 지상작전을 곧 시작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이 라파 침공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 라파 주변을 비롯해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습을 점점 확대하고 지상군 병력을 가자 남부 주변에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2개 여단이 가자지구 작전 투입을 위해 재활성화되었고 제98사단은 라파 주변에 4단 주력 부대들을 전진 배치하며 라파 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입할 경우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라파 진입작전을 통해 생존, 인질 구출과 하마스 소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확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군이 라파, 이 가자지구 제일 남쪽에 140만 명 정도가 집결해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피난민들 뿐만 아니고 하마스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상당수가 여기서 또 빠져나와서 중부, 북부로 또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최후의 펀치를 날리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98사단을 가자 남부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칸 유니스에서 남쪽으로 지금 진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은 이제 라파에 들어가는 게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친 하마스 언론이죠. 알자지라는 친 하마스 성향의 전문가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확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라파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승인해줬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라파에 들어가는 거 인도주의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합의가 된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라파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라파 지역에 엄청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건물을 때렸어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채널에 제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건물인데 지금 하마스는 이게 어린이 놀이터였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어디에도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니고 그냥 건물이었어요. 아무튼 이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있는데 6월절 기간 중에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6월절 끝나고 5월 1일 들어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그 어느 게 돼도 지금 이 라파에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 전쟁의 마지막 펀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흥미있는 우리 방산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망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천궁2 10개 포대를 구매했던 사우디가 대규모 군 실무단을 보내 한국제 무기 현지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무기체계 계약이 거론되고 있는데 LS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3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실무단을 꾸려 한국에 파견했으며 4월 22일부터 이들의 국내 방산업체 및 군부대 현지 실사가 진행된다고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의 위성, 방공, 공군, 함정사업 담당 간부들로 구성된 이번 실무단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 간에 논의되어 온 여러 무기체계 구매 문제 협의차 방한했는데요. 이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LG 넥스원, 공군 예천기지 등의 시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방공무기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4조 원 규모의 천궁2 10개 포대를 구매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천궁2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추가 구매는 물론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LSM 지대공 미사일 구매에 앞선 현지 실사 성격으로 성사됐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사거리 50km에 요격고도 20km,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20km에 요격고도 15km를 발휘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무기인데요. 사우디는 여기에 더해 사거리 150km 이상의 요격고도 40에서 70km 수준인 종말 단계 상층 방어 무기인 LSM 구매도 추진 중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방한단에 공군 항공기 사업 담당자와 함정 사업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우디가 관심을 보여왔던 KF-21 전투기와 다목적 호위함 관련 논의도 이번 방한 기간 중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며 수출 물량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계약했다 하면 조 단위 금액이 오가는 중동 방산 수출, 이번에는 얼마나 큰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지 기대됩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온 건 아니고 그의 방산 관련한 관료들이 지금 36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자, 여기에는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에서 로켓 추진체 그리고 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방공 이제 LG 넥스원 한화가 같이 만드는데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LS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둘 다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죠. 자, 이런 것들. 특히 사우디는 이제 지난번에 이 10개 포대의 천궁을 구매해 갔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국토가 워낙 넓고 그리고 유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수도도 지켜야 되죠. 또 정유시설 그리고 네옴시티 지켜야 되죠. 또 공군기지 지키고 육군기지 해군기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소요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10개 포대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추가 구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LSM 여기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온 건데 이 LSM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있죠. 개발 완료도 되지 않은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우디는 방공 무기에 지금 시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드하고 같은 성능은 아니지만 또 같은 사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드와 비견되는 그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니까 자,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하겠죠. 당연히 이 한 개 포대당 한 4천억 원 하는 천궁보다는 훨씬 비싼 한 개 포대 조 단위 그런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 사우디는 알 리야드급이라고 하는
호위함을 가지고 있는데 세 척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노후돼서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 해군 문제는 완전히 미국의 일임 해놓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자립을 하죠. 그래서 해군 분야에도 많이 필요한데 해군 함정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FFG 배치 3 그러니까 충남급 호위함 위상 비열 레이더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거가 가능성이 있다. 이 R-리아드급을 대체하고 그 세 척뿐인데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 척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2척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남쪽에는 후티, 북쪽에는 이란. 그러니까 홍해는 후티,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이란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북해 함대, 남해 함대가 되겠죠. 각각 따로 최소 6척씩은 이 방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한 논의하기 위해서 이 함정 전문가도 왔고 또 있죠. KF-21 이 항공 전문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예천기지 갔는데 물론 뭐 예천기지에는 이 KF-21 없어요. 예천기지 간 거는 그게 천궁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있으니까 그거 추가 구매하는 어떤 견학차 갔을 테고 이 KF-21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KF-21 블락 3에 가서 스텔스 버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우디와 공동 개발해서 6세대 전투기로 가는 이것을 협의하러 왔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이 KFX 사업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UAE도 참가할 가능성이 크죠. UAE는 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싶어서 미국하고 F-35 계약했다가 바이든이 엎어버려서 못 가졌고 그래서 러시아에게 개발비를 떼주고 체크메이트 구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러시아 무기 살 수 없으니까 또 포기하고 그래서 UAE는 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싶어서 지금 뭐 들썩들썩한 나라예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우디가 하면 우리도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하고 이 KF-21 블락 3 6세대 전투기로 가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이런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함정 전문가들 이제 사우디가 해군 분야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잠수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수함 우리 장보고 3 배치 2 리튬 이온으로 가는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있는 이 장보고 3 배치 2가 확률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근데 잠수함 뭐 척당 1조 넘죠. 뭐 또 거기서 라이센스 생산 더 넘죠. 군함 척당 5, 6천억씩 하죠. 또 미사일 포대도 엘센 같은 경우는 척당 분명히 조 단위까지 갈 겁니다. 그 한 개 포대당. 그리고 이 천궁 4천억, 5천억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둘러보러 온 이 무기체계들은 하나 찝었다 하면 5천억 1조 마구마구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계약이 예상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월 19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공격받은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방공 진지가 파괴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스텔스기도 아닌 일반 전투기가 영공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자국 전략시설을 폭격한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인데 카탈로그 데이터만 요란한 이란 방공무기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4월 19일 공습은 없었고 소규모 FPV 드론에 의한 사보타주 시도만 있었다는 이란 당국의 주장과 달리 이스파한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란 방공부대의 S-300 포대가 정밀 타격을 받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4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스파한 제8 세카리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기지 서쪽에 배치되어 있던 S-300 방공포대의 레이더가 파괴됐다라며 피격 전과 후의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S-300 방공포대의 사격 통제 레이더인 30N6E 클랩 리드 레이더가 파괴된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해당 레이더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발사한 램페이지 미사일에 직격당해 파괴됐습니다. 해당 기지는 이란 이라크 국경에서 550km,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16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군기지인데요. 이 기지의 S-300 방공포대가 램페이지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300km 이상 뚫고 들어와 미사일을 날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가운데 램페이지 미사일 투발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기체가 F-16I라는 것인데요. 이는 서부 지역에 다층화된 밀집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비스텔스 전투기에 영공을 뚫리고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부인하고 FPV 드론에 의한 실패한 사보타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으로만 세계 최강인 이란 방공무기의 실상, 정말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냥 경고만 딱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시설이라든지 IAEA가 핵시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확인해줬죠. 그래서 핵시설은 손대지 않고 또 이 F-14가 주둔하고 있는 그 기지를 때리면서도, 공군기지를 때리면서도 F-14 같은 이런 견학권은 때리지 않고 그 기지를 방어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만 딱 때렸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뇌를 때려버렸어요. 손가락, 발가락, 팔 이러면은 다른 또 사지 중에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즉 발사대를 때리면 다른 발사대 있으니까 사용되죠. 그런데 뇌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before, after 공개가 되는데요. before, 자 여기 이 S-300 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발사기가 전개가 되어 있고요. 있는데 요게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입니다. 요걸 이렇게 때려서 완전히 그냥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타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추가 위성사진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자산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어차피 쓸모없죠. 그래서 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때렸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미사일이 폭탄이냐? 아니다. 폭탄 때렸으면 완전히 그냥 이 주변 전체가 그냥 완전히 아작났겠죠. 미사일 가지고 때렸다. 폭탄이 위력이 더 세니까.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도 이때 맞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미사일 잔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램페이지 미사일로 보이는데 이 램페이지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한 이 공대지 미사일이고 지대지 로켓을 개량해서 공대지 미사일로 만든 겁니다. 사거리가 250km.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군은 이걸 F-16I 수파 이 전투기에 운용을 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때렸다. 자, 그런데 이 F-16 수파는 스텔스기가 아니죠. 그리고 소형, 중소형 기체 아닙니까? 이런 중소형 기체를 1600km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때린다고? 이게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이란 이라크 국경까지 1100km.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타격받은 곳까지 550km. 이러면 1650km예요. 이거 어떻게 갔냐? 그래서 제가 그 공격한 직후에 이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카타르에서 북상해서 이 지역에서 작전을 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미국 공중급유기가 급유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 국경을 돌파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램페이지 미사일 사거리가 250km니까 최소 한 200km 안쪽까지 최사거리에서 공격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 200km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서 때렸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350km는 들어와서 때리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왕복치면 700km를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공 내에 머물렀다 이거죠. 물론 머무른 거 아니고 날아다녔겠지만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이 정도 영공에 들어와 있었는데 손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에 이란 방공망을 보니까 여기 지금 S-200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북한에 두 개 포대 있는데 여기는 많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S-200이 지금 한 4개 포대가 보이네요. 그리고 S-300이 하나 둘 셋 3개 포대 또 수도 지역에는 한 개 더 있네요. 4개 포대가 서쪽으로 쫙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들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뚫고 들어갔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 회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S200과 이 S200의 사이로 들어가서 때렸지 않을까. 왜냐 S200은 워낙 구형이니까 제밍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자전기가 먼저 국경 쪽으로 근접해서 광역 제밍을 하고, 그리고 이제 F-16I 수파 전투기가 이 S-200과 S-200 사이로 들어와서, 물론 중처분대에 있습니다만은 제밍됐으니까 뭐 그냥 먹통이죠. 1960년대 기술 레이더가 2000년대 제모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완전 먹통돼 버렸겠죠. 그리고는 들어와서 사거리 안쪽까지 들어와서 때려버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F-16I 수파, 이거 이스라엘이 독자 개량한 거예요. 미국의 F-16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투기인데, 그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게 개량을 했는지,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경고 차원, 그래서 딱 하나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방공망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사격 통제 레이더만 하나 딱 부수고 돌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확전 안 한다. 그러나 니들이 반격하면 우리는 이제는 너희들 최고 수뇌부를 제거한다. 이 방공포대의 최고 수뇌를 제거했는데 다음에는 니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경고, 망동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란이 우리는 맞은 적 없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최고 방공 경계 태세를 내려놓고 이렇게 스텔스기도 아니고 비스텔스기에 맞았는데, 그러면 이게 알려지면 국민들이 야, 니들 뭐 하냐? 라고 하겠죠.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그래서 맞은 적 없다라고 하면 맞은 적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반격을 또 안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중동 사태가 5차 중동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가지 않을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은 조금 접어놓고 라파로 들어가는 이런 전력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주변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